XM3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실 쯤이면 이미 시작이 되었을 것 같은데 9월 중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가 한 차례 연기가 되어서 10월 1일에 시작이 되죠. 사전 계약을 기다리는 이유는 명확한데 가격을 포함한 트림 그리고 핵심 상품성 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사전 계약을 기다리실 것 같은데 핵심 상품 자료가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르노 하이브리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새로운 디자인, 전기차와 같은 EV 모드, 원페달, B 모드까지 새로운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유럽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XM3 하이브리드는 유럽 최고의 차량으로 선정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XM3 E-TECH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럼 디자인의 차이점부터 볼게요. 화이트 색상 왼쪽 차량이 기존의 XM3고요. 오른쪽이 XM3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제가 먼저 비교해봤는데 총 8가지 디자인 차이점이 있네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은 F1 다이나믹스 블레이드 범퍼로 마치 코스염처럼 유려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확실히 좀 더 공격적인 느낌이죠.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라면 태풍 로고가 새로운 로고로 변경되기를 희망했는데 기존과 동일하네요.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아르카나에는 르노 로고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죠. 이 사진은 공식 사진인데요. 국내에는 기존 로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네요. 블랙 투톤의 루프와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블랙 B필러가 제공됩니다. 디자인 패키지 1과 2가 있는데 디자인 패키지 1에서는 이 부분이 블랙 색상 사이드 가니쉬가 제공되고요. 디자인 패키지 2에서는 바디 컬러와 동일한 색상의 사이드 가니쉬가 이렇게 제공되네요. 살짝 아쉬운 점도 있는데 유럽형에서는 휠에도 포인트 디자인이 적용되었었죠. 국내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포인트 디자인이 사라졌네요. 새로운 디자인은 18인치 알로이 휠입니다. 그릴 내부의 패턴도 좀 더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변경되면서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차이점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추가로 디자인 패키지 2에서는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와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도 바디 컬러와 동일한 색상으로 제공이 되네요. 디자인 패키지 1과 디자인 패키지 2의 차이점은 딱 두 가지인데 녹색으로 표시된 프론트와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쪽과 사이드 가니쉬 쪽에도 바디 컬러와 동일한 색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 결국 차이점이죠. 트림도 좀 짧게 볼게요. 하이브리드 트림은 두 가지 트림인 아리와 인스파이어로 구분됩니다. 기본형 아리 트림과 고급형 인스파이어 중에서 인스파이어 트림만 보면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8인치 투톤 알로이 휠, 6웨이 파워 시트, E-시프터 전자식 기어 변속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고속화 도로 및 정체 구간 주행 보조, 멀티 센스, 앰비언트 라이트, LED 룸램프, 주차 보조 시스템이 고급 트림인 인스파이에서 제공되는 내역인데요. 한 가지 완전히 달라진 점은 E-시프터 전자식 기어 변속기로 전자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실내의 인테리어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까지 제공하네요. 참고로 기존의 변속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지 변속기의 디자인만 변경된 것인데 작은 디자인 변화지만 차이는 확실하죠. 새로운 컬러도 추가되었습니다. 블루와 오렌지 컬러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클라우드 펄, 소닉 레드, 솔리드 화이트, 어반 그레이, 메탈릭 블랙 이렇게 5가지의 색상으로 제공되었죠. 새로운 컬러인 일렉트릭 오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만의 다이내믹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대표 색상이 될 것 같네요. 전기차에서 블루 색상은 친환경 차량을 나타내는데 청량감까지 느껴지는 산뜻한 색상인 것 같아요. 총 7가지 색상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외부, 내부의 변경사항과 트림까지 보셨는데 이건 꼭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핵심 기술인 하이브리드 기술력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핵심 상품성의 내용을 보면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볼 수 있네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고? 르노의 하이브리드 방식은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와는 차이점이 있는데 어려운 표현은 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내연기관에 전기 모터가 결합된 차량이 바로 하이브리드 차량이죠.
두 개의 동력원이 결합되어서 성능을 높이고 연비를 높이게 된 한마디로 내연기관의 끝판왕 기술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방식은 하이브리드만의 전기 모터가 내연기관이 작동될 때 보조적인 역할로 작동이 되죠. 반면 르노는 F1에서 선보인 기술을 그대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용하면서 전기 모터의 역할이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전 영역에 동작하게 됩니다. 두 방식은 어쩌면 각도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내연기관이 결국 주인공이고 전기 모터는 보조 역할을 한다며 르노는 반대죠. 전기 모터가 주인공인 것이죠. 따라서 르노의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전 영역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시동을 켜는 순간부터 최고 속에 도달하기까지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전기 모터는 국내 차량과 달리 총 2개가 제공되고, 한 개는 구동에 사용이 되고 다른 한 개는 시동 및 배터리 충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또한 전기 모터는 2단으로 연결이 돼서 1단은 75km까지 그리고 2단은 160km까지 주행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모터는 1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포르쉐 전기차를 대표하는 타이탄과 같은 차량을 보면 2단으로 구성하면서 저속과 고속에서 결국 효율을 높여주게 되죠. 1단보다는 2단이 효율 면에서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XM3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차이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어렵지 않았죠? 이건 실제 차량에 대입한 자료가 있는데, 비교 자료를 보면 르노는 77kW의 엔진과 32kW의 전기 모터로 구성이 되어서 총 103.7kW의 복합 출력을 제공합니다. XM3 하이브리드 차량은 63kW의 엔진과 36kW의 전기 모터가 구성이 되어서 총 99kW의 복합 출력을 제공합니다. 그럼 스펙 차이로 약 5kW의 출력 차이가 발생되는데, 만약 동일한 구성이라면 니로 차량의 하이브리드 방식이 좀 더 출력이 높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2개의 모터로 전 영역을 개입하는 XM3 하이브리드가 어쩌면 좀 더 펀 드라이빙을 제공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시승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승을 통해서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또 하나의 특징은 EV 모드와 B 모드입니다. EV 모드는 100% 전기차처럼 동작을 하는데요. 인포테인먼트 하단에서 제공되는 버튼을 누르면 진짜 전기차처럼 움직이죠. 다만 작은 배터리 용량이라서 단거리 주행이 가능하고요. 고출력을 요하는 스포츠 모드에서는 제한이 됩니다. 원페달로 운전이 가능한 B 모드를 제공하는데, 악셀에서 발을 떼면 바로 제동이 되죠. 이건 익숙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이내 빠르게 적응하게 되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XM3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XM3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말 가격과 연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보가 공식 확인된다면 경쟁 차량인 니로와도 함께 비교해 볼게요. XM3 하이브리드 차량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XM3 이텍 하이브리드.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